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드릴 이슈는 3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된 강북권 대개조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탄으로 발표했었던 서남권 대개조에 이어서 2탄으로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했는데요. 2탄까지 발표된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서울시가 어찌 변할 것인지와 이번 발표에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쉽게 파헤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은 쾌적한 주거 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 공간입니다. 서남권 대개조에 이어 강북권 대개조 또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문화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직주락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럼 이것을 어찌 만들 것이냐? 전체적인 맥락은 주거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만들 것이며 또한 상업지역의 총량제를 폐지하고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해 강남 수준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은 먼저 사업기간을 단축해 30년이 초과된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북권은 127개 단지, 서울 전체적으로는 254개 단지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하여서 총 18만 세대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또한 패스트트랙 자문 방식을 적용해서 기존 신속통합기획 방식보다 1년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보게 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규제는 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적률 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입니다. 역세권 350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최대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시켜주고 또한 현재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려면 기부 체납을 15% 해야 했는데 이걸 10%로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 체납 조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정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어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용적률의 1.2배를 줘서 최대 용적률 360%까지 올려줌으로써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용적률 올려주고 기부 체납으로 조금 가져갈게. 그걸로 사업성 높여서 추가 분담금 낮추고 일반 분양 많이 하게 해줄 테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입니다. 먼저 노후도를 기존 67%에서 60%로 낮추고 접도율 또한 완화해서 이제껏 요건 미충족으로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곳들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난 1월 10일 발표했었던 내용과 일치한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시급한 현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던 곳들도 재개발을 시켜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서울 전 지역 웬만한 곳은 재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산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산자락 모아타운 특화 정비라는 명목으로 산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 또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부와 서울시의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한 다급함을 느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해도 되는 것이 현재 아무리 외곽에 주택 공급을 해봐야 미분양 나고 결국 인구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서 서울 강북권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강남 수준의 일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죠. 상업지역 총량제는 뭐냐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상업지역을 정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서 상업지역을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상 지역을 보면 대규모 유휴부지, 즉 차량 기지나 터미널, 그리고 역세권 170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기존 역세권과 새로 늘어날 역세권, 즉 우이 신설선, 동북선, 면목선 등의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래형 일자리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화이트 사이트입니다. 먼저 화이트 사이트가 무엇이냐를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땅은 용도와 쓰임이 기존 도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정해진 용도로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를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을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휴부지, 즉 차량기지나 터미널 등을 화이트 사이트란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도 기존보다 1.2배 줄 수 있고 용도 지역도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고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10% 낮춰서 개발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모든 걸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성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에 녹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상 철도를 지하화시킴으로써 제2의 연트럴 파크를 조성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됐던 강북권을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발표로 인해서 과연 강북권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선안권에 이어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한 걸 보면 결국 일자리, 교통, 학군, 인프라 측면과 최근 오른 공사비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개발은 서울 또는 서울 인근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정부 측면에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의 양극화는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서울의 중심부와 외곽과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지금 향후 10년 이상이 지나면 그땐 서울이라는 도시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는 정말 현재보다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에 꼭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꼭 대비하시기 바라며 서울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안권 대개조에 이어 2탄으로 발표된 강북권 대개조 발표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보다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프로부동산 카페, 블로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부동산은 고객님들께 항상 낮은 프리미엄과 낮은 투자금으로 최고의 상급지를 진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동산 이슈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